strikes again. 네, 안녕하세요. 카프라TV 시청자 여러분, 로스앤젤레스 한인 회장 제임스 안입니다. 오늘은 어저께 게임 3 NLCS 애틀랜타 브레이브스하고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NLCS 게임 3 장면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인사를 드립니다. 어저께 경기 잘 보셨죠? 기가 막힌 경기였습니다. 제가 어저께 녹화하는 도중이라서 경기를 풀로 못 봤지만 7회 말 8회 초에서 5대2로 다저스가 어저께 지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3점으로 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저스 경기장 갔다가 8회에서 3점으로 지고 있어가지고 다저스 경기장을 떠나신 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8회에서 벨렌저, 조금 아까 보신 영상에서 벨렌저가 3점 홈런을 치면서 동점이 됐고, 9회에서 무키 베츠 더블로 6대5로 이제 이기고 있다가 켈리 젠슨이 마지막 클로징 투수로 나와서 이제 게임을 아주 잘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어저께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끝판에서 그때 녹화했을 때 8회 초 이제 들어가는 이닝인데 5대3으로 지금 지고 있지만 6대5로 이 경기는 끝나고 다저스가 승리를 할 겁니다라고 프레딕션을 했는데, 나중에 경기 끝나고 보니까 진짜 6대5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뉴스 보신 분들은 그 프레딕션을 들어보고 아셨을 텐데, 그 중에서 어저께 뉴스에 코멘트 해주신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만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코멘트입니다. 에릭 한 씨가 전해주셨는데, 아니 회장님 경기 끝난 다음에 방송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맞출 수가 있는지 대박이네요. 네, 어저께 제가 사실 그 점수를 프레딕트했을 때 시간 타임스탬프를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까먹고 안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게스였는데 그냥 운이 좋아서 맞힌 겁니다. 어쨌든 코멘트 에릭한 씨 감사합니다. 두 번째 코멘트, 우와 정확히 6대5로 이겼어요. 진짜 정확히 6대5로 이겼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어제 대박 경기였습니다. 자, 오늘 10월 20일 수요일 카프라TV 뉴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Let's go.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처럼 소송이 많은 나라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제기되는 전체 소송 중 40%가 미국에서 나온 소송들이란 말이 있을 정도이니까요. 하지만 아무런 이유나 근거도 없이 남을 괴롭히려고 소송을 밥 먹듯이 하는 소송꾼들도 많습니다. 소송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데 이용하는 정말 질 나쁜 사람들이죠. 오늘 중앙일보가 이렇게 소송을 남발하는 한인들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부당하게 소송을 남발한 한인 23명이 vexatious litigant, 소위 부당소송 남용자로 찍혀 법원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판사가 어프로브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법원이 말하는 부당소송 남용자 vexatious litigant는 지난 7년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또 소액 재판도 거치지 않은 채 소송을 제기했다가 5번 이상 패소한 사람들입니다. 또 법적으로 끝난 케이스를 계속 소송하는 사람들도 vexatious litigant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 이런 분들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저도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소송을 해서 이웃이나 친척들까지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소송으로 남을 괴롭히는 일은 그만두셔야 합니다. 변호사 살 돈 없는 보통 사람들은 소송 서류만 봐도 가슴이 떨리고 불안해집니다. 이런 비겁한 것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항구에서 하역을 하지 못해 물류 대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일생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는 컨테이너가 수십만 개 쌓여가고 있어 화장지나 생수, 옷, 사료 같은 생활 필수품 부족 사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마트 앤 파이널, 홀푸드, CBS 같은 미국 마켓들 선반이 텅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화장지나 공급이 부족한 데다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사재기를 하고 있어 화장지를 사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미국 마켓들이 인벤토리가 없어 팔지 못하고 있는 제품들은 화장지, 기저귀, 닭고기, 커피, 생수, 사료 등이라고 합니다. 물류 대란으로 서플라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올해 크리스마스와 연말 시즌에 큰 세일도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70에서 80%까지 세일하는 연말 쇼핑 시즌은 소비자들이 손꼽아 기다리는데 올해는 세일 찾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연말 세일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물류 대란에 대한 걱정이 커서 백악관은 내셔널가드 병사들을 동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구 노동자와 트럭 운전사가 부족해 내셔널가드까지 동원해 인력 부족 사태를 해소하라는 것입니다. 내셔널가드가 동원되면 군인들이 트럭을 운전하거나 산처럼 쌓여있는 컨테이너들을 하역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American Trucking Association 크리스 비어 회장이 어제 CNN과 인터뷰한 것을 보면 현재 부족한 화물 트럭 운전 기사는 약 8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물류 대란을 해결하려면 컨테이너를 실어 나를 트럭 운전사가 8만 명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도 장거리 트럭 드라이버인데 어떤 날은 12시간씩 쉬지도 못하고 운전을 한다고 합니다. 트럭 드라이버가 생각보다 훨씬 더 고되하고 힘든 직업입니다. 다음 소식은 어린이들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될 것 같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우리 한인회의 막내 직원인 제니 박 씨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어린이들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이 빨라집니다. 백악관은 다음 달 자민기구인 예방 접종자 문의위원회 회의를 끝내면 5살부터 11살 어린이의 화이자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오는 26일에는 FDA 자문단이 어린이용 백신 승인 문제로 논의합니다. 백악관은 5살부터 11살 긴급 사용 승인이 나면 즉시 어린이용 백신과 접종에 필요한 어린이용 주사기 배포한다는 계획이어서 빠르면 11월 초부터 어린이용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용 백신의 용량은 성인의 3분의 1 수준으로 표준 냉장고에서 10주, 초저온에서는 6개월간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방정부는 6,500만 회 접종분의 어린이용 백신 구입을 마쳤습니다. 백악관은 긴급 사용 승인이 나면 미 전국 소아과, 약국, 학교지에서 대규모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며 이미 준비에 착수했다. 접종 대상은 미국의 5살부터 11살 어린이는 약 2,800만 명입니다. 미국은 현재 전체 인구의 66%인 2억 1,900만 명이 1회 이상 접종을 했고 약 1억 9천만 명이 접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작년 선거를 생각하면 정말 말도 많고 치열한 선거였는데요. 오늘 재미있는 여론조사가 나와서 소개해드립니다. 그리넬 대학교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오늘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 누구를 찍겠냐고 물어봤더니 바이든이 40%, 트럼프가 40% 이렇게 똑같이 40%가 나왔다고 합니다. 퇴임한 지 1년이 다 된 트럼프의 지지자가 아직도 단단한 것이 눈에 뜹니다. 공화당 유권자는 80%가 트럼프를 찍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주당 유권자는 87%가 바이든을 다시 찍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민주당이나 공화당 성향이 아닌 중간층 유권자들은 45%가 트럼프를, 28%는 바이든을 찍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나 다시 투표를 해도 바이든과 트럼프는 승패를 가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아직도 지지층이 대단한 상태고요. 이번 소식은 창피한 미국 해군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작년 7월에
샌디에고에서 미국 해군 군함에 화재가 발생해 홀라당 배 전체가 불에 타버렸는데요. 조사 결과 배에 타고 있는 해군 병사들이 소방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못해 배를 전부 태우고 말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최강 미국 해군 맞나요? 불에 탄 배는 12억 달러짜리 4만 톤급 리처드 버넴인데요. 화재가 일어났을 때 이 배는 샌디에고 해군기지에 있었는데 수병 라이언 소일 메이스 방어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에 타고 있는 병사들이 불을 보고서도 소방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10분이나 지나서야 소방 버튼을 눌러서 화재는 더 커졌다는 것이죠. 이 배는 4일 동안 불길을 잡지 못해 결국 12억 달러를 전부 날리고 말았습니다. 네, 다음에는 코로나에 대한 페이크 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벌써 20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팬데믹 초기와 비교해보면 지금은 팬데믹이 많이 가라앉고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가셨는데요. 작년을 생각해보면 코로나에 대한 온갖 가짜뉴스와 컨스피러시 theory가 판을 쳤었죠. 제 기억에도 코로나가 인구를 줄이라는 계획이라거나 백신을 맞으면 죽는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페이크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CNN이 이런 코로나 가짜뉴스를 퍼뜨린 주범들이 누군지를 보도했습니다. 대부분이 미국에서 유명한 의사들이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사진이 보이시죠? 이 사람들이 페이크 뉴스를 퍼뜨린 주범들입니다. CNN에 따르면 디지털 혐오 대응 센터 Center of Counter Digital Hate 이 최근 가장 영향력 있는 COVID-19 가짜뉴스 전파자 12명을 선정해 공개했습니다. 이 12명 중에는 아이비리그 명문 의대를 나와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나온 유명 의사인 크리스찬 노스럽이었고 USA 투데이의 베스트셀러인 의사와 멀어지는 9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쓴 라시드 브럽 박사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백신이 왜 죽음의 주사인가 라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고 코로나 백신 접종자는 모두 죽는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미국인들의 백신 접종 거부를 선동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라시드 브럽은 백신 접종자는 모두 2025년에 죽을 것이며 코로나는 인구를 줄이기 위한 계획이라고 컨스피러시 theory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거 읽으면서 너무 웃겨서 네,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뉴스가 넘치는 세상입니다. 유튜브에도 온갖 컨펌되지 않은 뉴스들이 떠들러 다닙니다. 무엇인지 진짜이고 가짜인지 구별하기 참 어려운 세상인데요. 가짜 뉴스, 컨스피러시 theory에 속지 마시고 사이언스, 과학을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 케플러 TV 뉴스를 보시면 진짜 뉴스가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요번 뉴스는 오늘 제가 하우징 is key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렌트 지원을 신청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을 제가 한 2시간 전에 우리 캐플러 TV 유튜브 페이지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를 스킵하고 안 보셨는데 캘리포니아에서 렌트 지원 신청을 하신 분들은 신청하신 후에 뭐를 기대하셔야 되는지, 무슨 이메일이 올 건지 제가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제가 잠깐 한 10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시고 난 후에 많은 분들이 지금 업데이트를 받고 계세요. 어프로브를 받았다는 분들은 아직은 많이는 안 계시지만 지금 이제 네 서류를 지금 리뷰 중이고, 리뷰를 하는 도중에 서류가 뭐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이거를 좀 업데이트를 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노티스가 이제 이메일로 들어오는데, 네, 우리 오늘 유튜브 캐플러 TV에 오늘 날짜 10월 20일 날로 올린 영상인데요. 캘리포니아 스키 렌트 지원 프로그램 신청하신 후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타이틀로 제가 올린 영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셨으면은 하우징 스키를 신청을 하셨으면 꼭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우징 스키에서 그 다음 스텝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걸 팔로우업을 안 하시면 렌트 지원을 못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영상입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건강 뉴스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젓가락질을 할 때나 술을 따를 때 손이 떨리는 경우가 있는데 농담처럼 수전증 있느냐 핀잔을 듣기도 하는데요. 손이 떨리는 증상이 반복되는 것은 파킨스병 같은 뇌 질병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식사, 글쓰기 등을 할 때 손떨림이 발생하면 수전증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을 편안히 무릎에 올려놓거나 손을 쓰지 않고 걷고 있는 도중에 나타나는 떨림은 파킨스병을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의들의 조언입니다. 파킨스병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거나 걷고 있는데 손떨림이 나타난다. 그러면 꼭 의사에게 가보셔야 합니다. 네, 10월 20일 수요일 카플라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 한인의 직원 제니 박씨가 리포트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애청자 여러분이 직접 시민 기자가 되셔서 리포트를 하는 기회도 만들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소식이나 제보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전화기로 전화를 녹화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죠. 영상을 녹화하실 때는 이렇게, 목소리만 하실 때는 이렇게 녹화하셔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카플라TV 뉴스 시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 곳은 여기 info@kafla.org 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LA 한인회장 제임스 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